반갑습니다. 차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드디어 기후 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기후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후가 뭔지 정의를 내리고 가야겠죠? 날씨와 기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날씨와 기후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고3을 수업하고 있는데 그 고3 학생에게 기후와 날씨 차이를 아니 했더니 한 남학생이 날씨는요 추운 거고요, 기후는요 따뜻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할 말을 잃었는데 아니죠. 네, 날씨하고 기후는 우리의 하늘의 상태, 좀 다르게 얘기하면 대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냐면 기간의 차이입니다. 기간. 그래서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의 상태고요.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 기후 어때? 라고 하면 우리나라 겨울 기후요? 춥고 건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기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겨울이 항상 춥고 항상 건조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날은 좀 따뜻해요. 어떤 날은 패딩 벗어도 돼. 어떤 날은 건조하지 않아. 그건 뭡니까? 날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weather라고 그러고 climate라고 합니다. 날씨와 기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보통 기후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네. 30년의 평균이고요. 날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날씨를 소개해주는 사람, 그 뉴스 끝날 때 날씨 소개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기상캐스터라 그러죠. 그래서 날씨는 기상과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기상캐스터가 보통 얼마만큼의 날씨를 알려주나요? 길어야 한 2주 정도죠. 그래서 한 1, 2주 정도의 그 기간을 날씨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날씨와 기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요인이란 걸 알면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 항상 할 때 사랑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단어만 들으면 아주 막 설레어 하더라고요. 사랑의 3요소가 있대요. 스턴버그라는 학자가 했는데 친밀감, 열정, 그럼 뭐죠 하나? 헌신일 겁니다. 헌신. 네, 아니면 편집자가 또 수정해 줄 거예요. 네, 편집자가 누굽니까? 저죠. 나중에 나오면 되죠. 근데 이게 사랑의 3요소라서 요거 세 가지가 사랑이라는 걸 이루고 있대요. 이루고 있는 걸 요소라고 합니다. 이루고 있는 걸. 근데 이 요소, 이 친구들을 흔드는,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남녀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이 세계를 흔들게 합니까? 뭐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오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오빠는 왜 나한테 맛있는 음식도 못 사주는 거야? 이러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요즘 논란이 되는 거 있죠. 남사친, 여사친. 아, 요즘 인터넷에서 그 깻잎 논쟁인가요? 아주 핫하더군요. 네. 이게 또 흔들 수 있죠. 네. 아니면 뭐 가족들. 그 남자 만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 세계를 흔드는 것들. 이런 거를 요인이라고 합니다. 요인. 자, 기후도 마찬가지래요. 참 멀리 설명했습니다. 기후를 구성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 친구들이 기온, 강수, 바람 같은 친구들이에요.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온, 강수, 바람의 차이를 갖고 오는 것들, 그것들이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요소란 기후를 구성하는 대기현상들, 기후 요소가 되겠고요. 그 친구들을 변화하는 게 기후 요인이 되겠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상캐스터가 항상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온은, 오늘의 비올 확률은, 강수죠. 오늘의 비 오거나 눈 올 확률은, 오늘은 먼 바다에서 어떻게 바람이 붑니다 라는 거 꼭 얘기해 주죠. 그 기상캐스터가 얘기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기후 요소란, 기후 요소를 변화시키는 기후 요인, 뭐 위도, 해발고도, 수륙 분포, 지형, 해류 같은 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조금 추가로 준비해 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기후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인데 미리 살펴보고 정리를 하면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공기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뜨거운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뜨거운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공기는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런대요. 자, 이 현상 여러분들은 항상 겪고 계십니다. 언제요? 컵라면 먹을 때요. 컵라면 먹을 때요. 자, 컵라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컵라면 뜨거운 물 딱 붓고요. 뜨거운 물 쫙 붓습니다. 뜨거운 물 쫙 부으면 자, 여러분 이 뚜껑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리지 않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수능 특강 같은 거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요거 왜 올려놓죠? 뚜껑이 열릴라 그러는데요. 뚜껑 왜 열릴라 그래요? 요 뜨거운 물이 자꾸 위로 올라가래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 뜨거운 김, 수증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갑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 혹시 사우나 가보셨어요? 사우나 가면요. 아래쪽으로 바싹 엎드리면 하나도 안 뜨거워요. 왜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맨날 사우나 열면 딱 문 열면 얼굴만 팍 뜨겁지 다리가 뜨거워 이런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밑에는 차갑거든요. 왜냐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거든요. 왜 그래요, 선생님?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는 크게 나오지 않아요. 지뢰 절대 안 나옵니다. 밀도 때문에 그렇대요. 뜨거운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 밀도가 다르더래요. 어쨌든 공기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대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그래서 얘가 계속 흐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식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뜨거워지니까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을 공기의 흐름이다. 그래서 대류라고 합니다. 공기의 흐름이다. 대류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 여러분 공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안정적인가요? 아니잖아요.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공기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요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걸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하고요. 이게 불안정하니까 비정상 같지만 이게 노멀,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 대기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괜찮으시죠? 요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 노멀이에요. 요게 노멀 상태. 자,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거꾸로 해볼게요. 대기가 안정된 상태도 있대요. 대기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이 흐름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안정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태와 다른 비정상 상태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겠죠. 대기 안정은 비정상. 그래서 대기 불안정이 정상적인 상태다. 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육지와 바다는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정도에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걸 비열차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인간의 본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자, 여러분 선생님과 여러분 그 친구들과 게임을 하나 해보세요. 게임을 하나 해보자고요. 냄비가 이렇게 있고요. 냄비. 자, 여기에 찬물을 담습니다. 찬물을 이렇게 담아요. 찬물을 담고요. 친구랑 내기를 합니다. 자, A가 친구예요. 친구는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고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는요, 냄비에는 손 안 대고요. 이렇게 물에만 이렇게 손가락을 담가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불을 빵 켰습니다. 누가 먼저 뜨거! 라고 할까요? 잔인한 게임이네요. 그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거 인간의 본능으로 알 수 있어요. 본능으로. 여기는 차가운 물, 여기는 냄비입니다. 불 딱 켰어요. 누가 먼저 뜨겁다고 하네요. A 친구가 뜨거워! 라고 먼저 할 겁니다. 왜요? 냄비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거든요. 훨씬 빨리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물은 뜨거워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물 끓일 때 딱 가스불을 켜자마자 바로 팍 끓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일부 지난 다음에 끓잖아요. 그죠? 육지, 냄비를 육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물 요게 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육지하고 바다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거 막상 그린 김에 여러분 그 해수욕장 가보신 적 있죠? 해수욕장 가면요, 나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자 육지에 이렇게 서 있는 친구는요 발바닥 뜨겁다고 막 그래요. 뜨거 막 이러죠. 근데 바다 들어가면 얘는 차가워요. 그죠? 육지하고 바다하고 뜨거워지는 정도가 다르대요. 그거를 우리는 비열차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 비열이 큽니다.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열이 큽니다. 즉, 비열이 뭐냐면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뜨겁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바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물이니까. 물이 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지는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요. 반대로 물은요. 빨리 뜨거워지지 않고 빨리 식지도 않아요. 요게 비열 차이입니다. 요것 때문에 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요거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열이 크다.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열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바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봅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요.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히 어디서 어디로 보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을 살펴봐야겠죠. 고기압과 저기압은요. 누가 느끼는 거냐면 지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구가 있는데요.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대요. 꽉 누르고 있대요. 누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압력이 세겠죠? 고기압이에요. 반대로 누르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게 있으면 잘 누를 수 없겠죠? 압력이 세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저기압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쉬우시죠? 우리 물론 하늘의 압력도 체크하지만요. 지리에서는요. 이 공중의 압력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상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고기압이고요. 여기는 저기압이 됩니다.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이 왜 발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거 여기 먼저 볼게요. 자, 땅의 입장에서요. 햇빛을 받다 보면요.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올라간대요. 아! 헉! 방금 그린 그림이랑 똑같죠? 뜨거운 공기가 잘 발달하는 곳. 뜨거우니까 얘는 공기가 상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이야. 상승 기류라고 하고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얘는 저기압이에요. 자, 여러분.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살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롱패딩을 챙기실 건가요? 에어리즘을 챙기실 건가요? 롱패딩을 챙겨야겠죠. 왜냐하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니까요. 즉, 공기도 올라가니까 기온이 낮아져서 구름이 형성되고요. 비가 내리게 됩니다. 상승 기류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얘는 곧 흐린 날씨. 흐른이 아니고 흐린 날씨, 즉 비구름, 비를 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요 화살표가 무조건이 아니고 많으면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뜨거운 공기가 많아지면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니까요. 상승하는 기류가 생기고 그 상승하는 기류가 구름을 만들다 보니까 저기압이 형성돼서 흐린 날씨, 비를 뿌리게 되더라. 여러분, 너 왜 이렇게 친구야? 기분이 저기압이야? 그러면 흐린 거죠. 기분 좋은 친구한테 기분이 저기압이구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저기압이다. 근데 시작은 뜨거운 공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요. 공기가 차가웠대요. 차가운 공기가 있었대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어머, 방금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네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갑니다. 하강하는 기류가 형성됩니다. 하강하는 기류가 형성이 됐다? 하강하는 기류니까 여기는 올라가려는 공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구름이 잘 발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얘는 고기압이고 얘는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많으면 하강 기류가 잘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고기압이 발달해서 맑은 날씨가 되더라. 친구야, 넌 왜 이렇게 기분이 고기압이야? 기분 좋은 거죠? 네, 시작은 차가운 공기, 하강 기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즉 여기서 여기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압은 공기 압력이고 차가운 공기 있는 곳이 기압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바람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는 바람은 동풍일까요? 서풍일까요? 이거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를 쓰지 않습니까? 자, 바람은요. 불어오는 방향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요렇게 불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불어오는 방향에서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부는 바람은 서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친구도 해볼까요? 저 친구 요렇게 가고 있는 거네요. 불어오는 바람, 여기서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할 때는 남과 북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남동풍이 됩니다. 남동풍. 요것도 해볼까요? 요거는 요렇게 오고 있는 거네요. 북과 동이 가운데 있으면 북을 먼저 쓴다 그랬죠? 얘는 그럼 북동풍이 되겠네요. 자, 요건 이렇게 가는 거네요. 요렇게 가고 있네요.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남풍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서 이름을 붙인다. 야, 저기서 북서풍 불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붙인다. 네, 지우고 또 다음 거 살펴볼게요. 자, 그럼 강수 특징, 비가 오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왜 올까요? 비가 오는 이유는 구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생기려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응결돼야 됩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반드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어야 구름이 형성되고 그 구름이 비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더래요.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땅이 있고요. 여기에 햇님이 안녕 햇님. 햇님이 햇빛을 딱 주니까 땅은 빨리 뜨거워진대요. 땅에 빨리 뜨거워지니까 이 빨리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확 올라간 거예요. 확 올라가니까 여기서 갑자기 비구름을 만들고 비가 확 내립니다. 이거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 대류죠. 대류에 의해서 형성된 비구름이다. 그래서 대류성 강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형성되는 게 우리나라의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네, 여러분 우리 한여름에 갑자기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비구름이 생겨서 소나기가 내리죠. 그게 요겁니다. 대류성 강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선성 강수 볼게요. 자, 여러분 냉장고에서 그 음료수 같은 걸 꺼내신 다음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깐 샤워를 하고 오시거나 뭔가 볼일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주변에 뭐가 맺혀 있습니까? 물이 맺혀 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비가 내린 거예요. 왜요? 냉장고에 있던 아주 차가운 공기하고요. 차가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음료의 차가운 공기하고 외부에 있던 바깥의 공기가 만나서 비가 내린 겁니다. 다시요.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겨울에 입김 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그거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이에요, 구름. 왜요? 내 몸속에 있는 36.5도의 체온과 바깥에 있는 영하의 온도가 갑자기 만나니까 구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극의 이누이트족은요. 이 대화할 때 눈이 내린다 그래서 스노우 토킹, 눈의 대화라고 부른대요.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호라라라 이렇게 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찬 공기하고 아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해야겠죠. 찬 공기는. 네, 찬 공기하고 찬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있었대요. 자, 두 개가 만납니다. 만났대요.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위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만나면 이렇게 올라간대요. 상승했죠. 그러니까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린대요. 이런 유형의 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가 되겠습니다. 장마가 이런 식으로 비를 내려요. 좋습니다. 그럼 지형성 강수 보도록 할게요. 지형성 강수는요. 자, 산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 바람이 붑니다. 자, 여러분 이 바람은요 산을 뚫고 가나요? 그렇지 않죠? 산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상승기류입니다.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여기 이쯤에 구름을 만들어서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기는 비를 뿌리고 나머지 공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팬 현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팬 현상 뒤에서 볼 겁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팬 현상이고요. 그 다음 저기압성 강수인데요. 우리가 지금 비가 내리려면 다 저기압이었는데 저기압이 좀 강한 곳, 열대 쪽에, 열대기후 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게 뭐냐면 태풍입니다. 네, 저기압성 강수의 그 원인, 그 이유를 자세하게 묻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요. 자, 지표가 가열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승기류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비를 쏟아내리는 거, 소나기가 대류성 강수의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형을 만나서 상승해서 비를 뿌리고 넘어가서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 지형성 강수, 팬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네요.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거, 전선성 강수, 우리나라의 장마가 되겠습니다. 장마.
그 다음 저기압성 강수는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저기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열대 쪽에서 큰 저기압, 그래서 태풍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기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쓸 건데요. 이 파트를 정말 중요하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을 최한월이라고 부를 겁니다. 최고로 한 추운 달이야. 이렇게 할 거고요. 보통 그것을 1월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난월은 최고로 난, 따뜻한 달이야. 그래서 1년 중 가장 더운 달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7월, 8월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7월, 8월. 그래서 여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교차란 뭐냐? 기온의 연교차란 가장 따뜻한 달에서 가장 추운 달을 뺀 차이입니다. 차이. 그 차이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지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 기후, 즉 최난월 기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래요. 우리나라 여름 기후 어떻죠? 겁나 덥죠. 겁나 덥하고 습한데 이 겁나 덥고 습한 것이 제주도를 가도, 대구를 가도, 뭐 서울을 가도, 인천을 가도, 강원도를 가도, 어디를 가도 크게 차이가 안 나더래요. 다 똑같이 덥고 습하더래요. 한 1, 2도 차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겨울은 크게 차이가 나더래요. 우리 겨울철에 제주도 가면 확실히 따뜻해요. 근데 서울은 추워요. 강원도 가면 확실히 추워요. 이런 거. 강원도의 산간지역에 가면 확실히 추워요. 이런 차이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 충도 있잖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연교차의 최한월, 겨울 기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여름은 전국 어딜 가도 다 비슷하게 더운데 겨울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교차를 정리할 수 있대요. 위도별로 정리할 수 있대요. 자, 위도.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위도 지역.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제주도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서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여름에요. 27도였대요. 여름에. 제주도 여름에 27도였대요. 비슷했대요. 네, 가정입니다. 선생님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가정이에요. 근데요, 겨울에는요, 서울은 영하 2도였대요. 평균 기온이. 제주도는요, 평균 기온이 4도였대요. 자, 요거의 차이가 연교차죠. 서울은 연교차가 29도네요. 제주도는 연교차가 23도네요. 자, 하나 좀 극단적으로 할까요? 여기. 북한 쪽도 해볼게요. 북한 쪽. 여기는 여름에 그래도 고위도니까 한 23도쯤 됐대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겨울에 여기는 영하 9도였대요.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빼보면 32도죠. 맞나요? 네, 32도. 훨씬 추우니까. 여름 기온보다 겨울 기온 차이가 훨씬 크다 보니까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연교차가 크다. 고위도 지역이 연교차가 훨씬 크다. 네,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하고 내륙에 있는 도시가 또 연교차가 다르더래요. 어떨 때? 자, 여기 두 개는요, 묶어서 동위도에서 비슷한 위도에서 네, 비슷한 위도에서 비교할 건데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비슷한 위도. 자, 내륙에 있는 도시, 이 빨간 도시하고 여기 A하고 B라고 해볼게요. 자, B는요, 땅 한가운데 있고요. A는 그래도 바다가 있습니다. 즉 A는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B는 바다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햇빛이 쐬어졌을 때 내륙이 훨씬 뜨거워져요. 왜요? 비열차. 우리 했었죠. 바다와 비열차. 육지가 훨씬 빨리 뜨거워집니다. 근데 겨울철이 되면 육지는 훨씬 빨리 식어요. 반대로 바닷가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 차이가 내륙 지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해안보다 내륙 지역이 훨씬 더 연교차가 큽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우리나라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비교해 볼 거예요. 어디서? 비슷한 위도에서. 동해안하고 A, B, 서해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A, B. 자, 동해안과 서해안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겨울은요, 바람이 불어요. 어디서 부냐면 여기 시베리아라는 곳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줍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A는 그 바람 그대로 다 받아들이네요. 근데 B는요, 딱 바람 받아들이려고 봤더니 어허! 하이! 태백산맥이 이 바람을 막아줘요. 어머, 그럼 확실히 여기 B가 덜 춥겠네요.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황해는 우리 빙기대 지형 살펴봤듯이 여기는 과거에 중국과 연결됐을 정도로 낮은 땅이었습니다. 즉 수심이 깊지 않아요. 반대로 동해는 수심이 매우 깊어요. 우리 라면물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라면 1개 끓이는 거고요. 여기는 라면 10개 끓이는 거예요. 자, 똑같이 가스불 켰을 때 어디가 더 빨리 끓습니까? 여기가 더 빨리 끓어요. 여기가 더 빨리 끓어요. 여기는 빨리 끓지 않아요. 왜? 물이 많으니까요. 여긴 물도 많고요. 바람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겨울에 더 따뜻해요. 우리나라 겨울이 더 따뜻하니까 연교차가 작겠죠. 그래서 서해안 지역이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더 큽니다. 정말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기후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 다음 일교차 보겠습니다. 일교차는요, 하루의 온도가 가장 높을 때에서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일교차가 가장 큰가? 여러분들이 겪었어요. 일교차 가장 큰 계절 언제입니까? 봄이나 가을입니다. 봄, 가을에 아침에 등교할 때는 가디건이나 이런 거 좀 입어야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쌀쌀해요. 근데 한낮 되면요, 와, 아우 더워. 그래서 에어컨 틀어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또 하교할 때쯤 되면 또 적당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밤늦게 학원 끝나고 뭐 이런 시간 되면 다시 또 추워요. 일교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일교차가 클까? 날씨가 맑으면 맑을수록 우린 그걸 이제 앞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수록 그렇다고 표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땅이 이렇게 있고요, 햇빛이 이렇게 있으면 해가 달궈졌을 때 구름이 있으면 이 햇빛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햇빛이 식을 때도 구름의 영향 때문에 잘 식지도 않는데요. 근데 구름이 없으면 햇빛이 빨리 뜨겁게 해주고 빨리 식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구름이 없다? 구름이 없으려면 맑은 날씨여야 되죠. 맑은 날씨다? 고기압이다. 고기압의 영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그러니까 비가 안 올수록. 비 오는 날은 사실 아침하고 저녁하고 크게 온도 차이가 없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맑은 날은 오전하고 오후 그리고 저녁에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교차가 큰 거는 고기압의 영향일수록. 자, 고도가 높을수록 또 체크해놨는데요. 요거는 세계지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거라서 한국지리에서는 1번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후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도입니다. 위도. 자, 여러분 위도란 무엇이냐면 우리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도라고 부르고 여기가 적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90도까지 있고요. 남쪽으로 이렇게 90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북반구의 위도다 북위라고 부르고 여기를 남반구의 위도다 남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위도가 이제 적도 근처고요, 고위도가 북극, 극쪽, 극지방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더래요. 자, 똑같은 태양빛이 오더라도 적도 지역은 태양광선을 수직에 가깝게 받아서 이 좁은 면적이 데워지는 거지만 똑같은 태양에너지가 오더라도 여기 극지방은 이렇게 넓은 면적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여기가 온도가 낮더라.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큰 난로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따뜻해질까요? 슬프게도 배가 먼저 따뜻해질 거예요. 왜요? 배가 나왔으니까요. 배가 나왔지만 왜냐면 난로에서 나오는 열이 배를 집중적으로 데워주고 난로에서 온 열이 여기는 이렇게 퍼져가지고 데워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구가 구체로 생겼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연교차 차이에서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더 컸던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해발 고도.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죠. 해안 지역에서는 귤 재배하고 있는데요, 한라산에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왜요? 한라산이 고도가 높으니까요. 가끔
가끔이 아니죠. 그 왜 인터넷에 그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연예인 은지원 씨가 한번 그런 논란을 그 유머 소재로 쓰신 적이 있죠. 그 왜 비행기를 타면 왜 추워지냐, 더워지지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래서 따뜻해지냐고 물어봤더니 태양과 가까워지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지구가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거의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몇 억 광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먼데 비행기는 한 10km 정도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m 가까워졌다고 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태양이 우리 지구를 데워주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복사 에너지가 높이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여기가 추워지는 거죠. 어쨌든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추워진다. 네. 여러분 지구과학 하는 학생들 그 고도가 높아졌을 때 일정 높이 올라가면 또 10권 이래가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리가 배우는 학문은 지리라는 학문은 여기 우리 인간의 생활권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기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 수력 분포 우리가 체크했던 겁니다. 물과 육지의 분포래요. 즉 물과 육지가 어떻게 분포하느냐가 기온, 강수, 바람,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더래요. 그래서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요. 바다는 빨리 안 뜨거워지고 빨리 안 식어요. 그러다 보니 육지는 바다보다 비율이 작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여름에는 기온이 빨리 올라가고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는 겨울에는 기온이 빨리 내려간다. 즉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라는 얘기를 길게 쓰고 있는 거네요. 하지만 비슷한 위도 해안 지역에서는 내륙 지역 바다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가 작은 편이다. 해안 지역이 연교차 일교차가 작다. 왜요? 빨리 뜨거워지지도 않고 빨리 식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바다는 육지보다 습하여 동해의 해안 지역에서는 내륙 지역보다 기압 강수량이 고른 편이다. 이런 특징도 있네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 지형입니다. 높은 산지에서 바람을 받아들이는 쪽과 넘어가는 쪽에 차이가 있더래요. 자, 요게 지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받아들이는 쪽을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합니다. 바람바지 사면. 여기는 비를 뿌리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있는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공기들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엄청 건조해지고요. 온도도 올라가더래요. 네, 뒤쪽 팬 현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잘 안 오더래요. 그래서 바람바지 사면은 비가 오고 뒤에 있는 사면은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뒤에 있는 사면을 비그늘, 레인 섀도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를 학생들이 바람, 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니까 바람 그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오피셜 명칭은 비그늘이고요. 바람 그늘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온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셜은 레인 섀도우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해류입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 가보신 적 있죠? 아니요, 목욕탕 안 가봤어도 샤워 해보신 적은 있죠? 설마 지금까지 샤워를 안 해보시지 않았겠죠? 자, 그 샤워기 물, 우리 샤워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샤워기 물 틀면 자, 찬물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옆에 서 있으면 찬물 옆에 있으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죠. 반대로 따뜻한 물을 틀었어요. 그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죠. 그거예요. 난류가 흐르면 따뜻한 물이 흐르면 더 따뜻하고 차가운 물이 흐르면 더 차갑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위도, 그러니까 적도하고 극지방 가운데쯤에 있다 이거죠. 중위도에 위치해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계절풍 기후도 나타납니다. 요것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성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라는 대륙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딱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되니까 이 육지와 바다가 있죠? 육지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육지에서 뜨거운 공기 상승 기류가 생겨요. 상승했다. 누르는 힘이 약하네.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다가 고기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름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여기 태평양, 이 적도 부근에 있는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 기후 어때요? 겁나 덥고 겁나 습해요. 왜요? 여기에서 바람이 부니까요. 반대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육지가 훨씬 더 빨리 식어요. 빨리 식으니까 차가운 공기, 하강 기류가 이렇게 생깁니다. 내리 누르는 느낌?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그 유명한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여기가 고기압이고요. 상대적으로 바다가 저기압이 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보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 기후 어때요? 겁나 춥고 겁나 건조해요. 왜요? 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라는 대륙,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절, 여름과 계절의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대륙성 기후라고 부르고 계절풍 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고 대륙의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이 그림 진짜 많이 보셨죠? 동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리스본은요, 겨울 평균 기온이 11도예요. 11도. 우리나라 인천의 평균 기온이요, 영하예요. 영하 한 2도 이렇게 되겠네요. 영하 2, 3도쯤 되겠네요. 여긴 왜 이렇게 추워? 여긴 왜 따뜻해? 동위도인데 우리는 이 대륙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편서풍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얘는 바다에서 불어오다 보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편서풍이 대륙에서 불어오다 보니까 대륙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륙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죠. 그래서 겨울은 더 춥고요. 여름 기온 보세요. 여기는 평균 한 21도? 21도? 2도? 이쯤 되는데 우리나라 와우 한 26도. 이야 엄청 덥네요. 왜요? 대륙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거기에 강수량 보세요. 강수량. 여름에 미친 듯이 비 와요. 왜요? 우리나라 남쪽에 영향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여름에 비가 안 오네요. 뭐 세기질이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들어갈 이유는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뜨겁고 훨씬 춥다. 왜? 대륙성 기후라서, 계절풍 기후라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후 파트는 한 3-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당할 생각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의 특징 살펴보고요. 시간이 된다면 뒷부분의 계절 변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